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가족 체계 상담에서는 프로세스 따라가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상담 이론별로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상호작용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족 상담 이론은 콘텐트가 아니라 가족의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론마다 다른데요. 정신분석 그리고 경험주의 치료자들은 방어 프로세스와 수동적 공격과 같은 프로세스는 줄이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대화 치료자들은 대화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감소시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상호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전략적 가족 상담자는 문제를 유지시키는 상호작용을 찾아내서 그것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보행 가족 치료자들은 가족의 정서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고 가족 구성원들의 삼각관계를 차단하고 아이 포지션 기법처럼 나 관점을 견지하도록 격려합니다. 구조적 가족 상담자는 경계선을 다시 만들고 부모의 권위를 강화시킵니다. 모든 가족 상담 모델들이 강조하는 프로세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 상담자가 때로는 콘텐츠에 갇혀버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신분석 상담자는 한 개인 구성원의 과거의 기억에 집중하면서 프로세스를 보지 못하기도 하고, 경험주의 상담자는 감정 표현의 수동적인 가족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면서 가족의 감정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프로세스는 간과하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치료자들 또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만 보거나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역할에 갇혀서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심리치료 모델들은 시스템적인 사고를 강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 치료에서는 가족이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더 두고 상호작용 패턴에는 관심을 덜 갖습니다. 상호작용 프로세스보다는 가족 이야기를 확대시키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결 중심 상담자들은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족 프로세스를 무시합니다. 해결 중심 상담자들이 유일하게 주목하는 프로세스는 예외가 되는 상호작용입니다. 문제가 아니었던 때에 있었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가족의 자원과 강점을 확인합니다. 상호작용 프로세스 이슈를 핵심으로 보는 대표적인 가족치료 이론은 보웬 가족치료 모델과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웬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웬은 자기분화, 정서적 삼각관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서 프로세스 개념들을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자기분화는 개인 존재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화는 일생 내내 거치는 과정으로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이라는 과정을 통해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화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명백히 구분하는 대인관계적인 능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느낌을 분리할 줄 아는 정신 내부적인 능력도 의미합니다. 정서적 삼각관계는 관계 불안이 증가할 때 제3자를 개입시켜 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과정입니다. 특히 부모의 불화에 자녀들이 만성적으로 개입될 때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폐해는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서 부모 모두 또는 적어도 한 부모라도 구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살기도 하고, 한 부모만을 지지하면서 부모의 불화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자녀들끼리 서로 다른 부모를 지지하면서 형제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삼각관계에 만성적으로 연루되어 살아온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부모나 형제들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끌어들여 자신의 입장을 대변시키는 프로세스는 정서적 삼각관계 패턴이 대물리되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대물림을 보웨는 정서 프로세스의 다세대간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정서적 연결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원가족과 정서적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분화된 개인이 정서적 긴장을 다루는 방식으로 부모와 정서적 융합이 높았던 자녀일수록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단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원가족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성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미해결된 문제나 낮은 수준의 분화 상태를 나타내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원가족을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로 간주하면서 원가족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정서적 단절의 예시입니다. 고해는 부모와 원가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반응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미해결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서적 단절과 같은 가족 정서 처리 과정은 원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우리 삶의 이곳저곳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혜는 함께함과 개인화를 분화된 개인이 성공적으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두 가지 생명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균형을 잃고서 함께함이든 개인화든 어느 한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모든 정신질환 내지는 심리적인 어려움의 씨앗이 됩니다. 함께함이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결속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개인화는 명백한 자아감과 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둘 사이의 역동은 정서적으로 의미가 있는 관계, 예를 들면 가족과 같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정서적 역동은 우리의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혜는 개인이 함께함과 개인화라는 양극을 어떻게 중재하는가에 대한 중재 능력은 관련한 정서를 처리하는 방식과 정도, 즉 자기 분화에 기반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웬 가족 치료자는 가족의 정서 처리 프로세스를 확인해서 개인이 자기 분화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치료 목표로 삼습니다.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에서는 보웬 이론에서처럼 과거에 어떤 원가족 안에서 성장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보려고 하는 대신 새롭게 형성한 가족 내에서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보완적 패턴 발달시키기, 적절한 상호 보완을 통해 기능 분담하기, 가족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프로세스 발전시키기 등에 더욱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혹은 누가 그랬는가와 같은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 상호작용의 패턴과 프로세스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구조적 이론에서는 가족의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가족 구조, 하위 시스템, 경계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가족 구조는 처음에는 누가 할까를 고민하다가 다음에는 아마 누가 할 거야가 되고 그리고는 누구는 항상이 되어버린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하위 시스템은 가족 구조를 이루는 하위의 방식입니다. 하위 시스템은 세대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하위 시스템, 형제 하위 시스템, 부모 자녀 하위 시스템은 세대별로 분류된 보편적으로 어느 가족에게나 있을 수 있는 하위 시스템입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엄마와 맏딸의 경영 하위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기능 부재를 맏딸이 보완하는 것으로 가족의 보편적인 기능을 그 가족이 해내는 가족 안의 독특하고 구조화된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개념은 하위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하위 시스템 내의 상호작용 패턴이기도 합니다. 경계선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규율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과 경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부모의 대화에 아무 때나 끼어들고 그때마다 부모가 대화를 멈추고 아이들의 요구에 반응을 한다면 부부 하위 시스템은 부모 자녀 하위 시스템에 밀리는 것이고 부모 자녀 하위 시스템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 경계선은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완고한, 명확한, 산만한 또는 모호한 경계선입니다. 민우춘의 구조적 가족상담 이론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함성공동체 동영상 제18강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우춘은 가족 문제를 병리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성장에 따르는 고통이라고 보고 가족 구조의 변화를 모색합니다. 미누친이 정상적인 가족 발달을 소개하면서 강조한 점은 어떤 가족이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라고 변화할 때 늘 혼돈과 혼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자는 한 가족의 성장에 따르는 고통을 병리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특정 구조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가족 구조를 찾아내고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우치는 가족 구조에 변화를 가한다는 것은 가족들한테 전혀 생경한 새로운 구조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활성화되어 있던 구조들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족이 이미 자원과 강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특정 구조에 머무르면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가족이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는데 가족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상담의 각 모델들이 어떤 가족 상호작용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